서울시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2일 포괄적 업무 협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민 먹거리로 인기가 높은 족발이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구도시 목포의 야경이 관광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일 1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위철한 대한변협협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무료 법률 상담과 대한변협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 아파트 관리 투명화를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등의 변협의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선례를 만들어낸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식입니다. 국민 먹거리로 인기가 높은 족발이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안양검찰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생족발 유통 제조업체 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36%에 해당하는 13개 업체에서 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및 수사 의뢰하였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 생족발 보관 유통, 원산지 위반, 무신고 식육 판매 영업, 유통기한 연장, 허위 광고 등의 위반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히 이들 유통업체는 한 번에 많은 분량의 생족을 1차 손질하여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켰습니다. 도특사경은 이번 단속 결과 생족발의 유통 및 제조 가공 단계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남 국악의 진수를 보여줄 상설 공연장이 남악 신도시에 들어섭니다. 항구도시 목포의 야경이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6일 무안 남악신도시에서 남도 소리울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231억 원이 투입되는 남도 소리울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첨단 음향, 무대 시설을 갖추게 되며 내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촘촘히 박힌 조명들이 밤바다를 수놓고 있는 고하도와 유달산, 다채로운 빛깔의 조명으로 물들어 예향 목포의 정취를 더하는 갓바위 문화의 거리 등 빛의 도시의 낭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갓바위와 차 없는 거리, 목포대교 등 조명과 어우러진 밤풍경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로포즈와 생일 등 신청 사연까지 소개하는 세계 최대의 춤추는 바다 분수도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가족정책이 가족정책 추진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는 등 광주광역시가 가정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1호선 송정리역의 명칭을 광주 송정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보도에 정영균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그동안의 가족정책이 가족정책 추진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는 등 광주시가 가정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여성친화도시 광역 모델 지정을 비롯해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영, 손자녀 돌보미 사업 등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거주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됐으며 특히 육아와 양육환경, 노인생활환경 등 4개 부문에서도 만족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와
가정친화기업 인증회득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추진 등 명실공히 여성가족정책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1호선 송정역의 명칭을 광주 송정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2009년 4월 호남고속철도 송정리역이 광주 송정역으로 변경된 이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역명이 달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역명 변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외지인들이 송정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자치구 시민과 대화에서도 역명 변경이 건의돼 시민 설문조사와 시의회 보고, 시지명위원회 자문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23일 명칭을 변경해 결정 고시했습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는 8월 중순까지 도시철도역 내 안내 표지판 정비를 마치고 홍보를 지속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규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가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영 수업이 21개 초등학교 가운데 12개 학교가 지난 19일 1학기 수영 강습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3학년 수영 수업은 민관학 관계자의 협약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인 정다래 선수의 일일 수영 교사 등 수영인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 각 기업체와 봉사단체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수영 용구 지원으로 문화기부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만 하다가 이제 수영장에 오니까 우선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벗어난다는 게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본인들끼리도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밝아지는 것 같고 친구들끼리 좀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꽃나무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수업을 활기차게 변화시킨 이번 수영 수업은 표준 매뉴얼 워크북을 발행해 학교의 재량과 학사 일정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학교보다 여기 수영장에 처음 왔을 때는 무서웠지만 학교에서 체육한 것보다 더 재밌고 행복했어요. 또 즐겁고 신났어요. 한편 오산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영을 익혀 기초 체력 향상은 물론 물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 또한 수영 교육의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팽성노인대학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은 청춘이 웃어야 행복한 세상에 온다는 주제로 방송인 엄영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팽성노인대학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은 청춘이 웃어야 행복한 세상에 온다는 주제로 방송인 엄영수 씨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2013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은 어르신들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역별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웃음과 건강 등에 관한 유익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은 지난 5월 10일 시작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유명 방송인 등을 초빙해 총 6차례 무료로 강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22일 오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선오기 3주년을 맞아 언론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기 평택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언론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민선오기 3주년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김성기 평택시장은 간담회에서 가장 큰 성과는 120만 평 규모의 삼성전자 유치와 당초 17만 평 규모의 LG전자를 51만 평 규모로 추가 확정을 이끌어내면서 평택시가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TX 신평택 역사 유치를 확정하고 오는 201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오는 2015년 초부터 완공됨으로써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되는 수도권 서남부권의 교통 중심 도시로 발전하게 되면서 교통, 무역, 물류의 중심 도시 기반을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후대의 기념이 되는 대규모 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LH공사가 경제 여건상 개발을 미루고 있었던 고덕 신도시 개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여 앞당겨 오는 9월 1단계 135만 평 착공을 이끌어내는 등 새로운 생활권 형성을 통한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행정타운 중심으로 개발되는 2단계 사업 착공, 2016년 상반기 국제화 도시로 개발되는 3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내년은 평택시가 지금의 시의 모습을 갖춘 지 100년을 맞는 해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기 평택시장은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산업,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가 주최하고 안성시청 소년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2013 안성시 청소년문화존 세 번째 행사인 안성시 청소년 합창대회가 지난 20일 토요일 안성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합창을 통해 팀의 단결력과 협동심, 배려와 소통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키워주며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다양한 영역의 문화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꿈을 찾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청소년 합창대회는 관내 청소년 총 9팀이 출연했으며 대상에는 안성고등학교 칸투수, 최우수상은 양진초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안성시 청소년 종합예술제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청소년들의 시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레이클힐스 리조트에서 2013 안성시 자원봉사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자원봉사 관련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실무자 140여 명에 대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모 및 자원봉사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을 배양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문 강사 자원봉사 교육 및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유장휴 강사를 초빙해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리더의 명함이라는 특강으로 자원봉사 실무자에 대해 자원봉사 리더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워크숍을 계기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봉사문화 방향 모색에 대한 진솔한 토론회장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